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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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계란과자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도 비도 오기도 하고, 오, 좋아, 좋아. 갑자기 이제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는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죠. 오, 근데 그게 비와 연관이 되어 있나요? 비 오는 날이 주로 벌어져가지고요.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딜 가나 번화가에 보면은 인형 뽑기방 뭔지 아시죠? 인형 뽑기방. 알죠? 그 인형 뽑기나 뭐 이런 거 기타 기계들 쫙 깔아놓고 약간 무인 점포식으로 운영하는 인형 뽑기방인데, 제가 한때 이제 그 인형 뽑기나 아니면은 왜 그 버튼 타이밍 맞춰서 눌러서 봉으로 미는 거 있죠? 네. 봉으로 밀어서 떨어뜨려가지고 경품 뽑는, 그거에 좀 심취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약간 그 동네 원정을 다니면서 좀 많이 털고 다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형 뽑기방 이제 하나인데 중심지가 아니고 약간 외곽 쪽으로 빠져있는 약간 외진데에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안 찾다 보니까 거기 가면 이제 항상 물건들이 잘 안 빠져서 그대로 있는 거죠. 게다가 또 그 건물이 제가 그때 당시에 관리하던 건물이어가지고, 저야 뭐 이제 1층 사장님하고도 왔다 갔다 점검하면서 알았으니까, 사장님 와가지고 저 가끔 놀러 와서 뽑기 하는데 물건 좀 바꿔달라, 아니면 물건 좀 채워달라 하면 사장님이 그냥 웃으면서 채워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상시처럼 그날도 주말에 아는 그 친한 동생과 같이 술을 한잔하고, 야 오늘도 한번 뽑으러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네. 같이 가서 그 인형 뽑기방 딱 들어갔는데, 그날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뭐 사람이 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진 쪽에 있는 그 인형 뽑기방을 딱 갔는데, 원래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진짜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 와가지고 사람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저는 집게로 하는 것보다 미는 거를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막 열심히 뽑고 있었고, 저랑 같이 술을 먹었던 그 동생은 집게로 하는 거를, 인형을 뽑으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솔로였고, 그 친한 동생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여가지고 내가 이 인형을 꼭 뽑아서 갖다 주겠다라는 집념을 가지고 막 뽑고 있었는데, 인형이 계속 이제 안 뽑히니까 술도 먹었겠다 계속 돈을 넣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야 그만해라, 그러다 돈 다 털린다 이러고 있는데, 형 나 진짜 한 번만 더 해볼 거야, 한 번만 더 해볼 거야 하면서 거의 2만 원째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말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만하고 이제 가자 하고 딱 하려고 딱 봤는데, 갑자기 이제 머리가 찡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시청 때 딱 한 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소위 말하는 센 귀신이 근처에 있으면 머리가 찡하고 전기 흐르시 쫙 하고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기 뭐 있나? 근데 이상한 게 제가 그 건물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을 계속 하는 건물이니까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던 곳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찰나에 어찌됐건 그 동생을 빼내려고 딱 갔는데 그 동생이 인형을 딱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집게로 걸었다 딱 느낌이 와가지고 됐다 하면서 그 동생이 딱 눌렀는데, 집게가 이제 인형을 잡고 쓱 끌고 올라오는데, 그 조그만한 인형들 모형이 아니고 큰 인형들 담아놓은 뽑기 있잖아요. 그 기계였는데, 인형이 쓱 올라오는데 이제 저만 보인 거죠. 인형이 쓱 올라온 그 틈새에 거기에 사람 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거기서 눈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인형을 뽑고 있는 그 동생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그러더니 하얀 손가락이 살며시 나와가지고 그 인형 끌려 올라온 밑에 그 상표 같은 거 이렇게 라벨로 돼 있는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딱 잡고 싹 아래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이 올라오다 말았는데, 얘가 잡고 당기니까 인형이 이 집게로 올라오는 힘보다 당기는 힘이 가니까 집게로 올라오다가 툭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뽑히는지 알았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는 그거 보자마자 말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 동생이 돈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라면 또 다른 걸 또 땡기고 있고 옆에 있는 거라면 또 옆에 있는 거 땡기고 있고 제가 한 3-4번 정도 시켜봤거든요. 계속 이제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이거를 못 가져간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제 인형 딱 들어 올리고 떨어뜨리면 약간 중간에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눈이 하나만 보이는데 공간이 비면서 눈 딱 2개가 있는데 눈 2개가 되는 순간 얘가 한쪽 눈은 그 동생을 보고 한쪽 눈은 저를 보는 거예요. 눈 2개가 따로 보는 거예요. 순간 이제 본의 아니게 그 귀신 한쪽 눈하고 제 눈하고 눈이 마주친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선 돌린다고 인형 쪽으로 이게 초점을 흐리긴 했는데 이미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동생 냈다 그냥 뒷덜미 잡고 야 가자 이러고 나왔어요. 가자 이러고 나오면서 이제 뒤를 쓱 돌아봤죠. 그랬더니 그 인형 뽑기 기계 안에 그 인형 속에서 사람 형체가 쓱 일어나는데 이게 진짜 완전 피부가 완전 새하얀 근데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어요. 완전 피부가 새하얀 아무것도 안 걸친 그 귀신이 쓱 일어나가지고 쓱 돌아오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 이제 거기서 더 기겁을 했죠. 그래가지고 모르겠다고 그냥 그대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동생이 나 저거 뽑을 수 있었다고 아까 올라오는 거 못 봤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생한테 그 동생은 이제 제가 보는 거를 아는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한테 야 형이 사실은 거기서 내가 귀신을 봤다. 그러더니 뭘 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귀신 봤다고 했더니 아니 왜 거기에 귀신이 왜 있대? 그럼 뭐야 귀신이 못 붙게라도 했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한이가 와 저 사장님 이제 귀신까지 알바로 고용하는 거냐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뭔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뽑게 하려고 지금 대기를 타는 것 같다 내 느낌에. 근데 니는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 난 하필 또 그걸 또 내가 봐버려가지고 난 진짜 모르겠다. 이제 당분간은 쟤 안 보이기 전까지는 저 집은 가지 말자. 이러고 있던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다를 떨다가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1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날도 또 하필 또 비가 또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네네.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보통 비 오는 날에 저희 쪽 직종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습기에 좀 약간 취약한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네. 근데 하필 그 비 오는 날 저녁에 한 10시 한 반 정도쯤이었을 거예요. 기억이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쯤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문제 그 인형 뽑기 방이 있는 그 건물에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비 막 억수로 쏟아지는 상황인데 거기 자체가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소리가 나고 알겠다 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그 건물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맨 위에 꼭대기부터 쓱 한번 둘러보면서 한두 군데가 동작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오가지고 제일 높은 층부터 쓱쓱 돌면서 다 잡으면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1층도 동작을 했더라고요. 예. 1층도 동작을 한 상태여가지고 1층 한번 돌아봐야겠다 했는데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쓱 꺾어서 가는데 문제 그 인형 뽑기 방 있죠. 그 인형 뽑기 방에 거기에 딱 동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몇 달 지났으니까 저는 이제 까먹고 있었죠. 그때 봤던 그 귀신을. 그래가지고 저기 있네 해가지고 그 인형 뽑기 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인테리어를 막 빡세게 안 해놓으시니까 1층에 지어진 데 같은 경우는 천장이 좀 높은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천장이 뭐 낮더라도 사다리 같은 게 있어야 될 판인데 높으니까 큰 사다리를 찾으러 갔어요. 큰 사다리를 찾아가지고 사다리를 짊어지고 막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인형 뽑기 방에 사람이 한 분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사람이 한 분이 딱 들어가시는데 그 뒤따라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두 분이서 이제 커플인가 봐요. 처음에 들어가신 분이 남자분이었고 두 번째 들어가신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일단은 사람 들어갔으니까 저도 이제 가서 사다리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이거 작업 좀 잠깐만 할게요 한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나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막 열심히 장비 부속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뒤에서 대화 내용을 막 들었거든요.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한테 나 이거 인형 뽑아달라 그랬더니 남자분이 이제 나 이거 잘 뽑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뽑기를 하는데 그 기계인 거죠.
귀신 들어가 있던 기계.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 잊어먹고 있었으니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막 하면서 아유 또 커플 와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제가 솔로였으니까 아유 또 염장질하고 있네 이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몇 번 실패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여자분이 옆에서 막 아 왜 이렇게 아깝게 자꾸 놓쳐 오빠 잘 좀 해봐 막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안 뽑히나 보다 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중간에 갑자기 번뜩 생각이 스친 거예요. 잠깐만 저기 그 기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쓱 쳐다봤어요. 사다리에 살짝 그 한 반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저는 지대가 높은 데서 쳐다보니까 그 커플들은 제가 쳐다본지 안 보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쓱 봤는데 그 안에 아니나 다를까 인형을 딱 그때 또 마침 뽑는 순간이었거든요. 딱 들고 있는데 안에 제가 그때 봤던 그 허연 그 눈이 또 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인형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쟤 뭐냐 진짜 악질이다. 왜 저러고 있지? 뭐 때문에 그러고 있지? 그러고 있는데 남자분이 이제 하다가 아 진짜 안 되네 당기기로 해봐야겠다 딱 그러고 있는데 남자분이 옆기기로 옮겼는데 여자분이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죠. 아 이상하네 뽑힐 것 같았는데 나 이거 내가 한번 뽑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돈을 딱 넣으셨어요. 네. 그러고 인형을 딱 집는데 저는 아유 이분 너무 좀 돈 좀 털리시겠구나 했는데 딱 잡았는데 그 귀신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삐끗하고 놓쳤어요. 잡았는데 옆쪽으로 잡은 거지. 이렇게 두 개로만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인형을 삐끗하고 놓치니까 귀신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 이거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더니 돈을 넣고 슥 이제 기계가 내려와서 딱 잡으려는 찰나에 이제 갈고리 들어갈 때 있잖아요. 갈고리 들어갈 때 이제 인형들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 귀신이 손가락으로 인형을 슥 갈고리 쪽으로 밀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인형이 잡혔어요. 그러더니 쓱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잘 봤어요. 유심히 잘 봤는데 인형이 갈고리 매달려 있는 이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동하면서. 그렇죠. 귀신이 손가락으로 그걸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여자분이 그 인형을 뽑았어요. 예. 그 인형을 뽑고 나서 와 뭐지? 왜 저 여자는 뽑게 해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 인형 뽑은 거를 여자분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와 신난다 하면서 인형을 잡고 딱 끄집어내는데 인형만 끄집어내지는 게 아니고 머리 있죠 머리. 예. 머리만 있는 애가 인형을 깨물고 있어요. 딸려가는구나. 그래서 그 인형을 뽑는데 그 머리까지 같이 뽑혀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여자분은 머리만 있는 그 귀신이 물고 있는 그 인형을 뽑았다고 좋다고 그러고 챙겨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대체 뭔 상황인가 싶은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그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한테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그거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되든 뭐지 하면서 딱 그 인형 뽑기 기계를 딱 봤는데 그 기계 안에서 그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 귀신이 완전 무표정이었거든요. 진짜 아무 표정 없이 죽어 있는 거냐 그냥 멍도 아니고 그냥 딱 고정된 굳어있는 표정으로 있었는데 진짜 입모양이 막 그 네. 완전 너무 폭소해가지고 막 미친듯이 막 깔깔깔깔깔하는 입모양 있잖아요. 입모양이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입안은 새빨개가지고 그렇게 웃고 있는데 눈은 미동이 없어요. 입만 그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은 여자분한테 계속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저거 뭐냐? 저거 뭐냐?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 커플들이 인형 뽑았으니까 나가잖아요. 저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어차피 작업은 끝났으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느라고 거기 있었던 거지 안 끝나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이제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빠르게 챙겨가지고 나오고 사다리 갖다 놓고 막 정리하고 그러고 건물 나서가지고 저도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장비 갖다 놓고 이제 거기 담당자분한테 전달하고 뭐 쓸 거 써놓고 막 이러고 이제 하고 나올 때까지 한 시간이 한 30분 조금 안 되게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인데 차를 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지역을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부평이에요. 부평, 인천 부평. 인천 부평인데 그 돌비님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가 쪽에 있는 그런 골목길들은 이렇게 길이 좀 안쪽에 좁게 나 있잖아요. 맞아요. 문화의 거리 그쪽 쭉. 예, 차가 다니는 게 되게 좁게 나 있잖아요. 길들이 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슥 해서 서행을 쭉 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딱 보니까 차가 일단은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비는 계속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근데 앞에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그 차랑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분이에요. 예. 그 인형 뽑아가지고 좋아하셨던 그 여자분. 차에 치여가지고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 남자친구분은 구급차는 부르셨는지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분은 그 운전기사분, 그 차 운전하는 그 사람하고 이제 막 언성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고. 예. 저는 이제 딱 그걸 보니까 뭐지 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그 다리 쪽을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다리 쪽 아프다고 막 다리 이러고 있는데 그 인형에 붙어있던 그 머리 있잖아요. 걔가 다리를 물고 있더라고요. 그 머리가 다리를 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턱 딱딱딱딱 하면서 다리를 계속 자글자글 씹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냐? 이런 다음에 혹시 머리가 저랑 눈 마주칠까봐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후진을 쓱 해가지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후진을 쓱 해서 옆에 골목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돌려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야 이거는 대체 뭔 일이냐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그때가 요즘 때처럼 막 장마철이었거든요. 비가 또 막 오고 막 하는 날씨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전화가 그 건물에서 또 왔는데 그날 토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때 전화 온 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갔던 거는 이제 평일 날 밤이었는데 토요일 날 저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주말인데 또 비 오는 밤인데 또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난 때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진짜 제발 거기만 아니어라. 제발 1층 거기만 아니어라.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도착을 했는데 장비를 보자마자 좌절했죠. 1층이더라고요. 그리고 딴 데를 돌았는데 없더라고요. 예. 그 지난번에 바꾼 거 말고 딴 거 있죠? 딴 게 고장 났더라고요. 그 가게더라고요. 또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 봤던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밖에서 이제 담배만 막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가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남자 그 셋이서 친구인가 봐요. 우르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저 사람들 따라서 들어가면 좀 덜 무섭겠지 하고 따라서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죄송합니다 작업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 그분들이 셋이서 야 이거 뽑을까 이거 뽑을까 하면서 막 고르시는데 이제 문제의 그 기계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문제의 그 기계로 다가가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이랬는데 한 분이 돈을 넣으시더라고요. 돈을 넣으셨는데 제 친한 동생처럼 아니면은 그때 봤던 남자처럼 귀신이 거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형복이 딱 넣고 첫 방만에 귀신이 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인형을 뽑았는데 그 인형에도 지난번처럼 머리만 있는 귀신이 그 인형 탁 물고 나오고 예. 그리고 다른 친구분도 그 3명 중에 다른 친구분도 또 돈을 넣고 하는데 그 친구분도 귀신이 또 인형을 밀어줘요. 네. 그리고 또 뽑으면은 또 머리만 있는 애가 또 그거 딱 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인형 자판기가 아니고 귀신 자판기인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 3번째 친구분이 할 때는 그때는 귀신이 인형을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기준으로,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떤 기준으로 인형을 몰아주고 그 인형에다 귀신을 하나, 그 머리만 달린 애를 하나 물려서 장착을 시켜서 내보내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귀신의 기준은 모르겠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분 셋이서 한 분만 못 뽑았으니까 예. 나머지 두 분이서 이제 한 분을 막 놀린 거죠. 너 니만 못 뽑았다. 봐봐라, 우리는 다 한 방이 딱 뽑지 않느냐. 니 지금 벌써 얼마를 넣었는데 못 뽑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하고 나서 저 둘, 지난번에는 교통사고 났었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정리하고 나와버렸어요. 남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봐야 뭐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미친놈 취급 받으니까 그냥 별일 없어야지 하고, 그냥 지난번에 그거는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쓱 하고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차를 갖고 쓱 나가는데, 앞에 이제 보니까 제 차를 갖고 가니까 보니까 이제 앞에 봤던 그 남자 세 분이 정면에 봤을 때 이제 세 갈래 길이었거든요. 네.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진 직진 하나,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 왼쪽으로 가는 거 하나인데, 그 세 갈래 길 이제 센터 그쪽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옆으로 빠지겠지 하면서 쓱 가고 있는데, 그 세 분이 센터로 가는 순간 왼쪽 길에서 그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가 그대로 오는데 이제 빗길이잖아요. 예. 빗길이다 보니까 얘가 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대로 쳐버린 거예요. 와. 그대로 쳐버렸는데, 한 분 치고 두 분 치고 세 번째 분은 이게 오토바이가 이제 어찌됐건 부딪히기 살짝 꺾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다치시긴 했는데, 맨 오른쪽에 있던 분은 안 다친 거예요.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그분이 인형 못 뽑은 그분이에요. 다친 분 두 분은 인형 뽑은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똑같이 그때 여자분 다리를 물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가슴팍 있는 옆구리 이쪽을 막 미친 듯이 물어뜯고, 하나는 막 어깨 이런 데를 막 물어뜯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그래서 거기 막 아프다고 막 하고 사람들 난리 났고, 저는 제 눈앞에서 이제 어찌됐건 사고가 난 거니까 그때 제가 바로 119 전화해가지고 구급차 바로 호출하고, 네. 어찌됐건 제 차에 그때 블랙박스에 찍히고 했으니까 사고 장면이, 그래가지고 그 구급차에서 보내고, 그쪽에 이제 보험사 나왔길래 그쪽에서 이제 목격자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 거 차 블랙박스 복사해서 주고,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떻게 좀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제일 왼쪽에 있던 분은 직격으로 맞으셔가지고 이거 왼쪽에 있는 갈비뼈 있잖아요, 갈비뼈가 다 나왔다고 하시고, 한 분은 그 튕긴 거 오토바이 튕겨 올라오면서 이게 어디 뭐 핸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 어깨 쪽을 잘못 맞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깨뼈 쪽이 골절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친 부위가 다 걔네가 씹어먹고 있던 그 부위인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 후로는 제가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해도 그냥 솔직히 그 이후에는 비 오는 날 동작을 하거나 그래도 그냥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 건물에서 만약에 똑같이 그랬다 하면은 층수 확인한 다음에 1층이면 그냥 안 갔어요. 이게 너무 공포여가지고. 예. 근데 그 이후로 그 인형 뽑기방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 근처 안 간 지가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인형 뽑기방이. 네. 근데 그 기계는 갖다 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계만? 네. 오. 근데 이제 기계를 빼고 나서도 그 일이, 비슷한 류의 일들이 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장님은 눈치를 채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루는 사장님이 인형 충전하려고 인형 딱 충전하시고 나서 인형을 뽑고 나가신 손님이 그 사장님 눈앞에서 사고가 난 걸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이거를 그 인형 뽑고 나가신 손님이 본인 눈앞에서 사고가 나는 거를 여러 번 보신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야 우연으로 취급을 하겠는데 여러 번이 아니까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미신 이런 거를 좀 잘 믿으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어떤 기계에서 뽑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제가 봤던 그 기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래 이 기계를 드러내버리면 괜찮겠지 하고 그 기계를 드러냈는데 기계를 드러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냥 어차피 건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제가 뽑긴 안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 이거 기계 바꾸셨네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이 기계가 조금 그래가지고 바꿨어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는 내막을 아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관리실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서 사고 났었잖아 이러면서 막 얘기 다 해주시거든요. 예.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바꾸셨나 보다 했는데 분명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또 이제 그 관리실 계신 분이나 어차피 제가 그 근처 다른 건물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 전에 사고 났다고 막 그러면서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또 얘기를 막 해주셔가지고 뭔 사고요? 그랬더니 저 앞에 저 건물 인형 뽑기하고 나오던 총각 사고 나가지고 병원 실려갔잖아 막 이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분명히 기계를 바꿨는데 그럼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건물을 관리했던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상황이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갈 일이 없는 거죠. 별로 크게 가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귀신이 인형 밀어 넣었는지 그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야, 소름 끼친다. 사고를 유발을 하네. 아니, 인형 뽑기 안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럴 줄은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근데 또 희한한 게 날씨 맑은 날 있잖아요. 제가 맑은 날도 갔을 거 아니에요. 맑은 날엔 없어요. 맑은 날엔 사람들이 뭐 인형을 뽑아가든 안 뽑아가든 맑은 날은 신경도 안 써요. 비 오는 날만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고. 근데 네. 제가 느끼는 바로는 네. 그 귀신이 사람을 골라가면서 인형을 줬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만 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저를 노렸을 텐데 안 뽑아서 근데 그랬나? 안 뽑으셨잖아. 네, 그렇죠. 저는 집게 안 뽑았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셨잖아요. 저는 뽑았으면 거의 뭐. 그렇죠. 근데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공통점은. 네, 그렇죠. 저는 보니까 안 뽑았겠죠. 그렇죠. 못 보는데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노린 게 아닐까?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죠. 하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귀신이 해를 가할 수가 없다고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 근처에 아시는 분들 아직 좀 계시니까 최근에도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있어. 아니 뽑는 거 그렇게 보면서 왜 말리지 못했냐 이러신 분도 있는데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나 인형 뽑기 돈 넣고 막 하고 있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요 이거 귀신이 이렇게 밀어놓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뽑지 마세요. 이러면 아이고 니 오니까 별의별 사람 많네 이러지 대부분.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냥 비 오니까 왜 미친 인간이 그러면서 그냥 한번 웃으면서 에헤 하면서 밖으로 나가면 아이고 안쓰러워라 이런 반응밖에 없어. 현실에는 우리처럼 진짜요? 귀신이 있어요? 하면서 뽑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봐서.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저는 비 오는데 인형 뽑기가 나오길래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이런 전개로 이루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네 아예. 그래도 나름 순한만 얘기입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좀 많이 다쳐서 그렇지 순한만 얘기예요. 근데 인형의 귀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 뭐 인형 뽑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만약에 귀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어떤 것든 다 그래요. 술집에도 귀신 많다고 하잖아요. 죽이라고 해서. 술집은 가면은 저도 이제 뭐 술집 안 간 지는 좀 됐지만 예전에 술집만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왜 노래 크게 틀어놓은 술집들 그런 데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노래를 틀어놓으니까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난리 나요 난리.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계란과자님 너무 또 이야기 재미나게 무섭게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자, 방금은 지역은 말씀하셨죠. 인천 부평에 있는 한 인형 뽑기 거기서 목격을 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따지면 인천 부평 그곳에만 귀신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어디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고 자꾸 사고를 일으켰던 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옆에도 있는걸요? 왜 그걸 모르시고 그런 데만 귀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레츠가 기립근, 바로 뚜뚜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뚜뚜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우, 이게 누구십니까? 기립근 뚜뚜님 아니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목이 좀 안 좋으시다고. 요새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많이 피곤해하고 막 그러시.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지금 좀 많이 나아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좀 피로 때문에 그런 거라서, 예. 자, 그런 겁니다. 오늘 뚜뚜님께서 이렇게 또 건강해지셔서 다시 돌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예.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시청각 자료까지 다 준비를 하셨다 보니까 이따가 중간중간 띄워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립근입니다. 기립근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좀 가벼운 얘기고요.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나왔던 저희 친구 어머니, 이제 무당을 하시는 현재 어머님한테 통화를 하다가 들었던 짧은 내용을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늘 좀 얘기 들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좀 적어봤습니다. 최근의 일이고요. 올해 더워지기 전의 일인데 친구 어머님한테 예약이 들어왔었대요. 커플이 좀 궁합을 좀 보고 싶다. 또 이런저런 사주도 보고 싶고 이것저것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커플이 예약을 했길래 예약을 받고 오셨대요. 몇 달 전 얘기예요. 오셨는데 친구 어머니 말로는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들어오는데 여자분 주변에 너무 악귀가 많이 껴있더래요. 그 당시에. 들어오자마자 이거는 지금 궁합을 볼 내용이 아니구나. 얘네는 지금 궁합 문제가 아니라 저 여자분의 악기를 좀 쳐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분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악기가 꼈는지 뭐가 꼈는지.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커플인데 이제 저희가 잘 맞는지, 혹시나 결혼을 하면 어떨지 이렇게 보러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 친구 어머니가 욕을 꽤 잘하세요. 그래서 바로 좀 막말을 하셨대요. 지금 두 분은 궁합을 보러 올 게 아니라 저 여자분에 껴있는 악기부터 어떻게 제사를 지내든지 굿을 해야 된다. 부적을 써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커플들은 아무래도 기분이 나빴겠죠. 기분 좋게 서로 궁합을 보러 온 건데 갑자기 자기한테 귀신 들렸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쁘게 부적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러면서 좀 다툼이 났었대요. 그때. 그러면서 화를 내고 이거 비용 못 준다. 우리 나가겠다. 라고 해서 나갔대요. 나가고 친구 어머님이 되게 찜찜하시더래요. 되게 너무 찜찜한데 저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주인가 2주 정도 있다가 그 여자분이 다른 남자랑 오셨대요. 다른 남자랑 오셨는데 다시 궁합을 보러 왔다. 네. 근데 그 전에 예약을 할 때 미리 얘기를 했었대요. 전에 다른 남자랑 온 건 얘기를 하지 마라.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왔길래 그냥 모르는 척하고 봤는데 그날도 이 여자분 뒤에 악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자기네 신당까지 따라 들어올라 그러고. 그래서 같은 얘기를 또 하셨대요. 친구 어머니가. 너는 지금 이걸 보러 올 게 아니라 궁합을 보러 올 게 아니라 지금 너 뒤에 지금 부적을 쓰던지 굿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남자가 열이 받아서 그 신당에서 경찰까지 불렀었나 봐요. 좀 싸움이 크게 나가지고 내 여자친구한테 무슨 소리를 하냐.
어디서 이상한 사이비 막 이러면서 좀 욕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이 거기서 이제 폭행까지 조금 일어날 뻔했었대요. 오. 그 이제 친구 어머님이 당분간 예약을 받지 말아야겠다. 좀 찜찜하다라고 했는데 예약을 이제 마감을 빨리 해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여자분이 예약을 미리 또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갈 때. 한 열흘 뒤에 이 시간쯤에 오겠다. 궁합을 보러 올 거다. 이러고 밖에 카운터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예약을 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얘기를 하고 가셨대요. 그 와중에. 경찰이 오고 막 말리고 뭐 이러는 와중에. 그런데 그분은 이제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남자분이 깽판 친 것만 봤지 여자분은 가만히 계셨으니까. 그래서 기다려보자. 그럼 다른 손님 받지 마. 당분간.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가는데 그 여자분이 아니나 다를까 3번째 오셨는데 또 다른 남자분이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그냥 안 되겠다. 얘한테 그냥 부적을 하나 써주자. 그냥 내가 찜찜해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와서 궁합을 보길래 그날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궁합만 그냥 봐줬대요. 근데 둘이 뭐 결혼해서 좋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어지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 남자분하고. 네. 그러면서 그 여자분한테 이거 내가 그냥 선물로 자주 오니까 주는 건데 지갑에 넣어놓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돌비님한테 질문을 잠깐만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혹시 무당분이 부적을 써줬을 때 부적이 까맣게 변했다는 얘기가 있으셨었나요?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까맣게 되는 경우는 아니고 어디 붙여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새까맣게 타버렸다. 맞아요. 제가 그걸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오. 일주일 후에 부적이 까맣게 변했다고 그 여자분이 혼자 왔대요. 네. 그 까매진 부적을 들고. 오. 그래서 이때다. 얘 혼자 왔으니까 얘기를 해야겠다. 너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너 지금 부적이 까맣게 된 게 내가 너 처음부터 악기가 너 주변에 서성이고 있고 달라붙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이거 부적 갖고 지금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굿을 하자. 라고 말로는 한 3, 40분을 붙잡고 얘기를 하셨대요. 안 그러면 너 단명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여자분이 무슨 굿이냐고. 이 까맣게 된 것도 약간 사기친 거 아니냐. 뭐 색깔이 변하는 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친구 어머니도 이제 답답하신 거죠. 무당 입장에서.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근데 너 진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일단 부적은 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자기 친동생이 몰던 차가 사고 왔는데 친동생만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운전을 하는데 핸들이 평소랑 틀리게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도 않고 안 꺾어야 될 때 꺾이더라. 이게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와가지고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고가 나서 자기 친동생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이제 내 말 믿겠냐. 너는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굿을 하자 해서 날짜를 잡으셨대요. 그 여자분도 친구까지 다쳤고 남자들이 옆에 계속 못 붙어 있는 이유가 악기들 때문에 다가서질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남자를 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남자 친구가 오래 못 버티는 옆에 있으면 약간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친구 어머님이 이제 날짜를 잡았대요. 한 5월, 올해 5월이에요. 5월 며칠 날 좋을 때 이렇게 잡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굿을 하려고 장소 잡고 너 이제 사당으로 와라 준비 다 하고 했는데 이 여자분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예.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또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실장님한테 야 빨리 문자 계속 남기고 전화해봐라. 그래서 문자도 남겼는데 1시간, 2시간 준비 다 해놓고 안 오니까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죠.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굿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접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자가 띡 오더래요. 지금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가 되냐? 그래서 지금은 안 됩니다. 이따 전화를 드릴게요 하고 저녁에 전화가 오셨대요. 점집을 다 와가는데 그 장소, 약속 장소를 다 와가는데 그 동생하고 사고 날 때처럼 또 핸들이 안 꺾이더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자기 차도 아니고 어머니 차를 빌려서 나왔는데도. 그래서 옆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지금 병원입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냥 무당분이라고 할게요. 그 무당분이 그냥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고 부적을 한 뭉치를 들고 가시고 봤는데 악귀들이 아직도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너 주변에 이래 해서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너 오늘 굿을 오는 걸 방해하러 온 것 같다 하면서 그 병실에 부적을 다 붙여놓고 가셨대요. 붙여놓고 가셨는데 다음날 새벽녘에 바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나 지금 무서운데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 무슨 일이냐 했더니 부적 붙이고 가시고부터 희미하게 뭔가 보인다더라는 거. 뭔가 인식이 되는 희미함이 아니라 진짜 희미한 무언가가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대요. 자기 쪽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다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저랑 통화하면서 표현하시기를 자기가 이쪽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부적이 빠르게 사라지는 걸 처음 봤대요. 예. 부적 끝에 모서리들이 다 까맣게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갔는데 답답하죠. 그래서 휠체어를 태워서 데리고 왔어요. 그냥 너 굿을 해야겠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굿을 하는데 한 놈이, 그러니까 어머님 표현을 한 놈이 그렇게 안 떨어져 나갔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무당분은 소통이 되시잖아요. 귀신하고.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을 보냈대요. 병원으로. 네. 실장님이 차에 태워서 보내고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여자분이 예전에 교통사고를 내셨었는데 돌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표현으로는 제가 잘못돼 있던 애였구나. 그래서 왜요? 뭔데요? 했더니 그 여자애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쳐가지고 일가족이 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붙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가서 물어봤대요.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너 사고 낸 적 있냐? 한 4, 5년 전에 사고가 이렇게 났다. 그럼 그 사고 난 상대방은 어떻게 했냐? 저는 보험 처리하고 연락을 안 했대. 상대방한테.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말고 자기는 그냥 보험 처리만 하라 그러고 그냥 끝났대요. 예. 그러니까 무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음 같아서는 얘가 당하게 하고 싶은데 무당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네.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아마 그 사고 당했던 분들이 너한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다. 네 주변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제 이해가 되겠니? 해가지고 여자분이 1시간 내내 울더래요. 몰랐다고. 몰랐었대요. 진짜로. 근데 자기는 그 사고 난 거 보험 처리해서 어떻게 청구되고 어떻게 나가는지만 듣고 그냥 말았었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사당에서 사죄시키고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 그 여자분한테 대놓고 얘기했대요. 다시 달라붙어도 이제 오지 말라. 나는 모르겠다. 근데 이제 저랑 통화를 하면서 친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짜 몰랐을까? 정말로? 아무리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이 되던 안 되던 정말 몰랐을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듣다 보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 후로 친구 어머님이 전화를 해도 통화는 안 된대요. 통화를.
통화는 안 되고 실장님이 그 병원에서 마지막에 들었던 게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정도? 예.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죠, 그 여자분이. 오. 눈물을 흘리면서 와가지고 사죄하고. 그러니까 그 몇 년 전도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자기 말로는 그랬다라고 하는데 친구 어머니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예. 왜냐면 영가하고 대화를 하셨으니까 뭔가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얘는 사기 쪽으로 치는 애고 직장인도 아닌 것 같고 그 남자친구도 그게 아닌 것 같고 약간 인생이 거짓인데 지금 사람을 쳐놓고 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법적인 것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형사처벌 뭐 이런 경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는 게 맞아요. 원래. 그렇죠. 예. 제가 어릴 때 보험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아, 그렇죠.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몇 주 입원했는지부터. 네. 그래서 친구 어머니도 바로 이제 이게 거짓말 치는 애구나 아,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고. 소름 끼친다 이거. 예. 이거는 사람이 무서운 것도 섞여 있네요.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씁쓸하기도 네, 하고. 저도 듣고 되게 찜찜하고 와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냥 그럼. 영가 얘기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제 입장에선 좀 많이 무거운 얘기예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막 무겁게 좀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저희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옥집에 사셨었어요. 한옥집에 사셨었고, 저는 사실 이게 왜 무겁냐면은 저는 친가 쪽하고 연락을 안 해요. 모종의 사건 이후로부터 연락을 안 하는 상황이고, 친할머니도 되게 어릴 때만 몇 번 보시고 돌아가셨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님이 종종 데리고 가셨죠, 저를. 종종 데리고 가셨고, 그 한옥집이 정확히 기억나는 이유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 옆에는 한옥집이 없었어요. 예. 한가운데 한옥집이 땅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제 기억에는 돌아가신 할머님은 담배를 많이 피시는 할머니, 그리고 혼자 계시는 할머니, 웬 꼬마애들하고 놀고 계시는 할머니, 이렇게 제 기억 속에. 예. 할머니가 혼자 사신 게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제 헤어지신 그런 케이스예요. 예. 전쟁 참전을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헤어지신 케이스고, 놀러 갈 때마다 할머니는 담배를 피시는 모습, 그리고 웬 꼬마애들하고 노는 모습. 아무래도 이제 뭐 작은 아버지도 거기 사셨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이제 누군지 몰랐던 그런 네. 때였었고요. 집 사진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집이에요. 집이라고 써있죠. 앉아서 쉴 수 있는 대청마루입니다. 아, 대청마루구나.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샤워하고 화장실이 같이 있었던, 화장실이 안에 없었어요, 그때 집에. 그리고 창고가 입구 옆에, 저 오른쪽 위에가 입구예요. 나름 입구입니다. 그리고 입구 들어오면 이제 창고고 그 옆에 화단 같은 데였는데, 항상 가면은 그 대청마루에 이제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그 옆에 그 빨간색이 꼬마예요. 꼬마애. 거기에 한 명 하고 창고 화단에서 항상 놀고 있던 꼬마애 둘이 있었어요. 예. 저는 얘네들이 제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그걸 모르니까 잘. 그래서 가족인 줄 알고 잘 놀았죠, 애들하고. 거기서 얼음땡 놀이도 하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그 마당 자체가 원체 넓었었으니까 놀다 보는데, 애들이 참 희한한 게 할머님이 담배를 피면은 보통 연기가 싫어가지고 주변에 잘 안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할머니가 담배를 피시면 얘네들이 그 옆에 꼭 앉아 있었던 애들이. 그때 연세가 좀 되셨을 때였어요. 꼭 앉아 있고 놀러 가면은 뚜뚜 왔다 이러면서 막 현관으로 막 뛰어나오고. 정말 가족인 줄 알았죠, 그때까지.
어느 날부터 얘네가 제가 가도 이제 본체 만취하는 거예요. 애들. 예.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고 말고. 전 제가 뭘 잘못했나? 뭐 실수했나? 저번에 놀다가? 왜 애들끼리 놀다 보면 자주 삐지잖아요. 싸우고.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옷이 좀 특이하네요? 왼쪽 애가 이제 제가 누나라고 부르던 여자였고요. 오른쪽 애가 저한테 형이라 그랬던 꼬마애였어요. 예. 근데 옷이 레이스가 달려있는 옷이었고 흰색 레이스가 달려있는 옷이었고 근데 둘 다 항상 옷은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어떻게 보면 그때는 신경을 안 쓴 거죠. 네. 뭐 신기하다 아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 했는데 얘네가 할머니 옆에만 계속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부모님들이 할머니 집을 가자라고 하면 저는 안 갔었어요. 얘네 때문에 삐져가지고 저도.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가 무겁다 그랬던 게 저희 가족 친가 쪽이 제가 이런 현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되게 안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좀 무거워진 내용인데 아버님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 집에 애들이 나 안 놀아준다. 그랬더니 아버님 표정이 그때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그러냐 이러고 끝났어요. 뭘까? 그땐 몰랐죠. 조금 있다가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장례식도 가고 산소까지 갔는데 산소 근처에 그 꼬마애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미. 할머니 산소 근처에서 막 있는데 정말 신기한 현상을 제가 한 5년 가까이 본 것 같아요. 할머님 산소에서. 평소에 흡연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담뱃불을 붙이고 산소 앞에 꽂아 놓으면은 30초가 안 가요. 담배 한 가치가. 타 들어가요. 사람이 빨아먹듯이. 되게 신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할머님이 돌아가셔서도 담배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 꼬마애들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우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은 다 울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막 산소 근처 뛰놀다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끼리 모임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있는데 애들이 아까 그 화단 쪽에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뭔가 오손도손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저도 야, 나 왜 모른 척해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눈 모양이 저렇게 변해 있던 거예요. 휑하게.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갔었어요. 집으로. 도망가고 저는 울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지 말라 이렇게 토닥토닥이었었는데 그 할머니가 평소에 주무시던 방을 큰아버지가 들어가서 사시게 되셨던 거예요. 큰아버지가 들어가서 사셨을 때고 그때는 저도 너무 어린 나이고 휴대폰이 없을 때였는데 집으로 큰아버지가 자주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뚜뚜야, 너 혹시 애들 있었니? 이러는 거예요. 무슨 애들이요? 빨간 옷 입은 애들 있었니? 헐. 할머니 집에 있었죠? 저 그날도 있었는데 했더니 진짜 애들이 있었냐면서 저 생김새 빨간 옷이랑 뭐 작은 애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할 말이 있다고 아빠 오면 전화 좀 줘 라고 해서 아버지 오시고 전화를 줬는데 퇴근하시고 오셨을 때 밤 11시 12시에 큰아버지를 만나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예. 갔어요. 할머니 집에 갔는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나 뚜뚜랑 할 얘기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너 잠깐 나가 있어봐. 나갔죠. 네. 애들 어딨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까 밖에 있었는데 들어올 땐 전 봤으니까. 그러더니 막 한숨을 쉬시더니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래요. 예. 큰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통장 비밀번호
종이에다 막 적어주시는 거예요. 보험회사 어디 그걸 또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은행이 어디니까 내가 혹시 죽으면 유산을 네가 갖고 가라.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때 어릴 땐 몰랐죠. 그게 뭔지. 일단 종이는 받아서 왔었어요. 종이는 받고. 그리고 저한테 걔네랑 놀지 마 라고 하시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객사로. 예. 사람이 도저히 거기서 사고를 당할 수가 없는 위치에서 객사로 가셨어요. 길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죠? 네. 술을 드셨던 것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집이 또 뒤집어졌죠. 발칵. 뒤집어지면서 저한테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는 걸 아는 다른 친가분들이 저를 되게 무서워했죠. 그때. 이상한 거 보는 꼬맹이다 뭐 어쩐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는 이제 멍한 거예요. 분명히 저번 주에 보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대체 무슨 일인가. 참 되게 찜찜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장례식을 다 치르고 화장을 했어요. 예. 그 시신이 조금 많이 뭔가 좀 훼손이 있었나 봐요. 진짜. 그래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고가 또 터져요. 이제 그 집을 정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가족들이 모여서. 7남매셨어요, 아버님이. 7남매 중에 이제 작은 고모님이 그 집을 정리를 하겠다. 예. 청소 내가 하고 짐 다 하고 뭐 태울 거 태우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집이 그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안 팔리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아마 안 팔렸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는 뭐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상관은 없지만 그냥 제가 좀 힘들게 꺼낸 얘기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집을 정리하던 작은 고모님이 급성암에 걸려서 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또 장례를 치렀죠. 3달 사이에 장례식이 3번 나온 거예요. 근데 작은 고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동네에서 놀러 오는 애들이 있냐고. 집에 어떻게 들어오냐. 꼬마애들이 자꾸 들어와 있다고 집에. 네. 빨간 옷에. 그래서 그런 사람 없다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밀자 그냥. 철거를 해버리자. 근데 이미 다 늦었죠. 그 내용이. 작은 고모님이 돌아가셨었고. 그래서 집이 완전 Y가 됐었어요. 그때. Y가 되시고 아무나 팔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나 팔아라. 보통 이렇게 한옥집이면은 지금 제가 성인 돼서 아는 시가로 따지면 꽤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고급진 원목이나 막 이런 거에. 그냥 서로 가져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족들끼리.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걸 다 갖고 오셨어요.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하셨었으니까. 근데 철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폭우가 쏟아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기가 나가고. 예. 그 막 이상현상이 좀 발생을 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왜 철거나 뭐 할 때나 뭐 저희가 흔히 듣는 오래된 나무 잘못 자르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것처럼 미신 같은 게 좀 있으셨나 봐요. 예. 그럼 일정을 멈추고 미루고 또 하려고 그러다 미루고 하려고 그러다 미루고 이렇게 몇 달을 못 미루셨대요. 그 동네에 다 갖다 놓고 철거용품을. 그러다가 아버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큰 고모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확 오신 거죠. 예. 밀어버렸어요. 그냥 비가 오던 전기가 안 통하던. 싹 다 밀고 싹 다 밀었는데 아까 그 대청마루 중간쯤에 그 위치에서
큰 상자 같은 게 나오셨었대요. 네. 상자가 나왔는데 그 빨간 옷이 거기 있던 거예요. 옷이 개어져서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리셨어요, 아버님이. 그리고 불태워 버리고부터 큰 고모 이제 그런 거 안 보인다 그러고. 예. 근데 옷이 들어있다고는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정말 큰 상자가 나왔다고만 얘기했었어요. 태우고 보내고 하고 이제 거기를 다 없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큰 고모도 그렇고 뭐 다른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늘 좀 무겁게 꺼냈던 그치. 예전 얘기입니다. 왜냐면 돌아가셨잖아요, 줄줄이. 네. 그렇다 보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뚜뚜님이 생각하기에 그 아이들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를 묻으셨던 것 같아요.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거기에 묻었으니까 그게 나왔겠죠. 왜냐면 그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거를 저희 할머님이 하셨었는데 네. 남이 지어놓은 데 들어간 게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을 때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희 집이 되게 잘 사는지 되게 못 사는지에 대한 가늠이 안 돼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저희 집이 엄청 잘 살아졌어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을 때 무언가를 묻고 지은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미스테리로 남겠네요. 그 존재가 뭐였는지 도대체 뭐였을까, 그게. 그냥 태워버리셨으니까. 근데 또 모르죠. 저한테는 태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네. 뭐 어떻게 또 하셨을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하나 의심되는 거는 하나 있긴 있어요, 사실. 예, 예. 그걸 안 태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엔. 그럼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도 작은 고모랑 똑같은 걸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검진 몇 달 전에 하셨던 분이 아무것도 안 나오셨던 분이 혼자 갑자기 사시면서 집이 되게 좀 잘 사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셨는데 저는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딘가- 태웠다고 했는데 네. 안 태웠다. 네. 그거는 지금 어디 있나? 만약에 처리를 안 하셨다면 뭔가 좋은 건 아니네요. 병마를 부르는 좀 그런 뭔가 네, 사람을 좀- 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정확히 그 상자를 열어서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제가 본 건 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집안에 분명히 이상한 것들이 보였고 그리고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런 큰 일까지 많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늘 뚜뚜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뭔가 간단한 무서운 이야기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소름 네. 끼치게 잘 들었던 것 같고 미스테리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찾아와 주세요. 기리끈입니다. 네, 수고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뚜뚜님의 두 가지 이야기 정말 또 소름 끼치게 잘 들었고,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과 또 귀신 두 개가 섞인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고, 두 번째는 가족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정말 또 큰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집안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첫 번째 이야기처럼 어떤 무당과 관련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 카톡 아이디 DOLB 74개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